자,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 배웠거든.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가는 수열이었고, 등비 수열을 이제 배웠는데,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나가는 수열이야. 곱해서 나가는 수열. 그러다 보니까 이 등비 수열의 형태는 일반항이 첫 번째 항에다가 이렇게 돼. 그럼 이 R이 뭐냐? 이걸 공비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런 거지. 1, 2, 4, 8, 16. 일정이 2씩 곱해서 가고 있지. 2씩 곱해서. 이 일을 이제 공통된 비율이다라고 해서 공비라고 불러. 그래서 공비를 곱해서 나가는 수열이 등비 수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두 번 곱하면 세 번째 항.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세 번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되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면은 n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비 수열의 1번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등비 수열도 등차 수열이랑 같이 등차 중앙의 성질 이런 게 있어. 등비 중앙이라고 부르고 등차 수열은 양옆에 거 더한 것은 가운데 거 두 배 한 거랑 같았지? 근데 등비 중앙은 양옆에 거 곱한 게 가운데 거 제곱한 거랑 같아. 그럼 성질이 똑같은데 이건 곱하기다 보니까 그런 성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많이 했으니까 등비 중앙, 등비 수열 여기는 일반항과 합, 그 다음에 등비 중앙 성질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공차를 더해서 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빼면 공차가 남거든. 일곱 번장에서 두 번장을 빼면은 어디가 남아? 두 번장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세 번장 되고 다섯 번 더 하면 일곱 번장 되거든. 그러니까 그럼 등 비수열은 나누면은 공비가 남아요. 나누면 R의 5제곱. 두 번장에다가 R을 다섯 번 곱하면 일곱 번장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누면은 R의 5제곱이 남는다. 이거. 나누면은. 그래서 일곱 번장이 첫 번째 항 곱하기 R이 6제곱이고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 곱하기 R이니까 약분하면은 R의 5제곱 남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등비 중앙은 양옆에 거 곱한 것은 가운데 거 제곱한 거랑 같다는 거.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은 외워야 돼. 1마스 R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마스 R의 N제곱. 얘는 R이 1이 아닐 때야.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공비가 1이면 첫 번째 항도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고 세 번째 항도 1이란 얘기야. 그걸 N개 더하니까 N 곱하기 A1이 돼요. 얘가 이제 R이 1일 때고 R이 1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지. 별로 의미가 없고요. R이 1이 아닐 때 등비수열의 합이 이렇게. 또 하나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런 공식도 하나 나와.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걸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얘를 많이 쓸 거야 우리는. 얘를.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나 등비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는 잘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이거 여기서 1마스 R분의 첫 번째 항을 앞에다가 빼놓고 써주면은 얘를 A라고 했을 때 곱해주면 이런 형태에는 A 빼기 A 곱하기 R의 N제곱. 등비수열의 합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 있어. 앞에 상수하고 뒤에 상수하고 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고 뒤에 항상 R의 N제곱 곱해져 있는 형태. 이거 형태에서도 해주면은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가 돼.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A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들어가게. 이런 거 있을 때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만약에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줄게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n제곱 앞에 공차에 반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특징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자주 나온 놈이기 때문에. 근데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항 구하는 방법과 합 구하는 공식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쫙 읽어보면 돼요.
두 번째 항이 12, 다섯 번째 항이 324래. 그러면은 두 번째 항으로 다섯 번째 항을 나누면 공비의 세제곱이 남겠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세제곱 해주면은 세 번 곱하면은 다섯 번째 항 나오니까. 그래서 324를 12로 나누면 2, 24, 84, 24가 되네. 맞나? 24? 아, 27. 아래 세제곱이 27이야. 그럼 아래 값은 3이겠지? 그럼 공비가 3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항이 10이니까 첫 번째 항은 4겠죠? 첫 번째 항이 4여야지 공비가 3 되면 곱해서 두 번째 항 12가 나오는 거야. 그럼 A에는 4,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A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더한 게 3이래.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더한 게 10이라고 돼 있지? 그럼 잘 봐요. 첫 번째 항이 세 번째 항 되려면은 r을 제곱 곱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 항도 네 번째 항 되려면 r 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에다가 r 제곱을 곱하면은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도 같은 간격으로 더하면 그 놈들이 등차 수열을 이뤘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두 개씩 같은 간격으로 더하면은 얘들도 따로 등비 수열을 이루게 돼. r 제곱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왔다 이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다섯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 더할 수 있겠지.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r 제곱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고. 얘 값이 10이야. 얘 값이 3이고 약분하니까 4가 되죠. 그럼 r 제곱은 4니까 r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다섯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이지? 잘 봐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이 12. 구하라고 하는 다섯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이야. 자, 여기 첫 번째 문턱에서 두 번째 문턱이 되려면 곱하기 얼마? r 제곱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지? 그럼 여기 두 번째 문턱에서 세 번째 문턱이 되려고 해도 곱하기 r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3에서 10이 됐으니까 r 제곱이 4란 얘기야. 또 4를 곱하니까 48. 그래서 이 합은 48인 거예요. 자, x, y치 세 개의 양수를 넣었대. 세 양수를 넣었대. 그럼 여기 사이 양수니까 공비는 양수여야 되겠네. 공비가 음수면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x, y, z가 셋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양수일 거예요. 얘도 얘 합을 구하래. 그러면 y는 2하고 161을 곱한 거를 제곱한 걸 같지. 162 곱하기 2는 y 제곱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은 162는 얼마예요? 초인수분 해주면 81. 그러면은 3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네. 얘가 3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즉 얘는 9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그럼 y의 값은 18이 되겠네요. 9 곱하기 2. 이게 18이에요. 그럼 x는 얼마? 36이니까 6이겠지, 6. 그럼 여기는 54. 이렇게 되겠지. 또 3 곱하면 162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자, 세개수 8xy가 등차수열인데 그러면은 양옆에 거 더한 거는 2배 한 거랑 같이 가운데 거 2x는 8 더하기 y. 얘는 등비수열인데 그러면은 양옆에 거 곱한 건 가운데 거 제곱한 거랑 같지? 이때 세 양수 x하고 y 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여기 y는 2x 빼기 8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36x는 2x 빼기 8의 제곱이랑 같아. 그럼 얘는 2로 묶어내버리면 x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제곱 안에서 2를 묶어내니까 제곱 바깥으로 나오면서 제곱 붙이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의 x 빼기 4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4하고 36 약분하면 9가 되고. 됐죠? 정리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9x가 돼야 돼. 넘어가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6이 0이 되고 1, 16 빼기 빼기니까 x의 값은 1이거나 16이면 돼. 그럼 x가 1이면은 y는 마이너스 6이 되고 x가 16이면은 32 넘어가니까 y는 또 얼마 나오겠지? 1이면은 y가 음수가 되니까 안 되네. x하고 y가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은 16이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도 하는 방법 똑같아. x 플러스 1 x 빼기로 나눌 때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한 거하고 0 대입한 거하고 2 대입한 걸 구하면 되겠지. 얘들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니까 마이너스 1 넣은 거하고 2 넣은 거를 곱한 것은 가운데 x에 대해 0 넣은 거를 제곱한 거랑 같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똑같이 나오게 돼요. 자, 3개의 실수가 있는데 등비수를 이룬대.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자, a, ar, ar의 제곱. 공비를 곱해서 가는 수열이니까 얘들의 합이 14, 곱이 64인데 얘를 곱하게 되면 a가 3개, r이 3개니까 ar의 세제곱이 64, 64는 4의 세제곱이지. 따라서 ar의 값이 4인 거예요. ar의 값이 4니까 ar의 값이 4니까 요 대입을 해주면은 ar이 4니까 a 플러스 4 더하기 ar 제곱은 ar 곱하기 r이지. 그래서 4r이야. 여기 이제 14고 여기서 a는 r분의 4라고 쓸 수 있지. a 대신에 r분의 4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돼. 4 이항 해주니까 10이 되겠지. 자, 이제 양변에 r을 곱하면 4 더하기 4r 제곱은 10r 이렇게 되겠네. 넘겨주고 2로 약분해주면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이 되고 2, 1, 1, 2 빼기 빼기가 되면 되니까 r의 값은 2 아니면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r이 2일 때 ar이 4였으니까 얘가 4였으니까 얘는 2가 되고 8이 되고 2분의 1일 때 얘가 8이 되고 4가 되고 2가 되고 어차피 2, 4, 8은 계속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답이 2, 4, 8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방정식 푸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방정식 푸는 게 좀 힘들면은 요 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10이래, 12. 수선의 말로 좀 이게 10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 6. 제일 작은 게 6. 이때 이제 가운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 자, 원들은 다 닮음이거든. 다 닮은 도형들이야. 그럼 닮은 도형일 때 우리가 뭐를 구했었냐면은 닮은 비라고 하는 게 있었지. 몇 대 몇으로 닮았냐. 그러니까 이 원도 같은 비율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커져 나가고 있다고. 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닮은 비가 필요하다. 닮은 비. 닮은 비를 알면은 뭘 구할 수 있다? 반지름의 공비. 공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얼마씩 곱해서 다음항이 나느냐. 자, 다시 보면은 이 원들은 닮음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필요하다. 닮은 비. 닮은 비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니? 자, 여기는 6이고 여기는 10이에요. 6이었던 반지름이 12가 되었어. 몇 배 됐지? 2배 돼버렸지? 자,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본다면 5개니까 얘가 5번째 항이 되는 거야. 됐니? 같은 비율로 커져가지고
다섯 번째 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처음 항이 6이었고 두 번째 항이 12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가운데 원은 A3이지.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A1 곱하기 A5는 A3을 제곱한 걸 같죠? 그래서 A3의 제곱은 6 곱하기 12. A3은 루트루시 없네 겠죠? 12는 6 곱하기 2니까 얘는 6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 루트 2씩 곱해가지고 가고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닮은 도형들의 합을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등비수열들의 합이야. 얘가 닮은 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로 커져 나가는 거죠. 일정한 크기로 커져 나간다. 닮은 비가 있다는 얘기는 공비를 곱해서 나가는 수열하고 똑같은 등비수열하고 똑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전체 길이가 10인 선분이 있대. 근데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섬 3등분하고 그 중간을 버린대. 또 두 번째 시행에서는 그 잘려진 애들을 또 3등분해서 가운데 거를 버린대. 이때 남은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처음 길이가 10이니까 그 다음에 시행 한 번 했을 때 길이는 3분의 10을 하나 뺀 거지. 하나 길이가 3분의 10이니까. 그래서 시행 1에서 이 값을 A1이라고 한다면 2배의 3분의 10이 남은 거야. 다음 두 번째 시행에서는 이게 3분의 10인데 그거에 또 3분의 1이니까 얘는 9분의 10, 9분의 10, 9분의 10, 9분의 10. 9분의 10이 4개 남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시행에서는 8개가 남는데 얘는 9분의 10에 또 3분의 1이니까 27분의 10이지. 27분의 10이 8개가 남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고.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되려면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2 곱하기 3분의 1이지. 또 여기서 이렇게 곱하려면 또 2 곱하기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즉 3분의 2씩 곱하고 있다 이거야.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 됐니? 첫 번째 항이 3분의 20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그래서 A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R 3분의 2의 N만 쓸제곱. 20번째 시행이니까 A20이지. A20은 3분의 20 곱하기 3분의 2의 19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는 이렇게 놔두면 돼. 계산할 필요 없이. 그죠? 지금 남아있는 선분의 길이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첫 번째 항 A1은 처음 시행하고 남아있는 선분의 합이잖아. 그냥 3분의 10이 두 개 있는 거지. 그 다음에 A2는 두 번까지 시행하고 나서 남은 3분의 합이니까 9분의 10이야. 3분의 10을 또 3등분 했으니까 9분의 10이 4개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됐어요? 그냥 교칙 구해가지고 공비 구하고 일반항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등비수열 할 공식 요거 1마스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마스 R의 n제곱 그 다음에 R마스 1분의 이거는 뭐 R이 1보다 작을 때 뭐 R이 1보다 클 때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자,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2항이 마이너스 6, 5항이 48이래. 그럼 두 번째 항으로
다섯 번째를 나누면 아래 세제곱이 남지. 마이너스 6으로 48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얼마냐? 6, 7, 4, 6, 8, 4, 마이너스 8이네. 그럼 아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첫 번째 항은 3이겠고 SN을 구하래.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인 SN이 되는 거예요. 분모가 3이니까 약분 되겠지? 그럼 남는 게 얘만 남지. 자, 등비수열 A에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 SN. 자, S10이 10이라.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10까지 더한 게 10이고 A20이 30인데 난 여기다 뭐 쓸 거냐면은 A20, 11부터 A20까지 합은 20이겠지? 다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에서 11번째 항 되려면 공비를 10개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 뭉텅이에다가 공비를 10개 곱하면 아래 뭉텅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도 무슨 수열 이룬다? 등비수열. 곱해서 다 막 나오니까. A21에서부터 A30까지 합은 10에서 20 될 때 R 10제곱 곱하니까 역시 20에서 얘 될 때도 R의 10제곱인 2를 곱하겠지. 2를 곱하니까 얘가 40이 되는 거야. S30은 얘 세 개를 다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10 더하기 20은 30, 30 더하기 40이니까 70, 답이 70 되는 거야. 자, SN이 3n 플러스 1 빼기 3인데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이야. 아까 전에 등비수열의 합은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 형태랑 같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이야. n제곱 앞에 있는 이 3이 뭘 의미해? 공비를 의미해. 얘가 공비를 의미해. 그럼 a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인 3의 n-1제곱인데 첫 번째 항은 뭐랑 같냐? S1이랑 같지? S1이 A1과 같거든? 그럼 1 대입해주면 3의 제곱 빼기 3이니까 9 빼기 3이 돼서 6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항 6 곱하기 3의 아래 n-1제곱 해주면 얘가 AN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이런 형태를 가져야 돼. A 곱하기 아래 n제곱 빼기 A. 얘는 5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k잖아. 그럼 k의 값이 5면 되겠죠. 그럼 5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5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열이 된다 이거야. 됐니? 여기까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